네, 오늘도 수급을 통해 시장의 힌트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의 순매수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외국인 같은 경우 이 블록들 어닝 쇼크 속에서도 삼성전자를 포함한 삼성전자 그룹주 가장 많이 매수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 삼성전자 오히려 기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매도하는 모습 보였었고요. 특히나 삼성물산 이 오너 일가에서 가장 처음으로 삼성물산 지분을 매각하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주에서 외국인은 KB금융을 선택했고요. AI 타픽으로 기관은 네이버를 가장 많이 담아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오전 기준 외국인의 수급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MSCI 기대감 속에서 에코프로 머티를 비롯해서 2차 전지까지 함께 담아가는 모습 보이면서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 퓨처엠까지 함께 담아가고 있고요. 반도체 종목으로는 제주반도체 최근 급등세를 보이다가 잠시금 쉬어가고 오늘 다시금 7% 넘는 반등 나와주고 있는 제주반도체 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AI와 전장 등 신사업까지 선포한 가운데 기관의 선택 오늘 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기관의 수급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기관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에코프로 머티입니다. MSCI 편입 기대감 계속 시장에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 중에 카카오를 가장 많이 선택한 모습 기관의 특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우주항공과 방산 주목받은 가운데 기관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가장 많이 담아갔고요. 최근에 코스피 이전 상장으로 이 뜨거운 감자가 된 포스코 DX 함께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뱅크까지 함께 담은 모습입니다. 오늘 오전 기준 기관의 수급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난주에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팔아냈다면 기관 다시금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담아가고 있고요. 네이버 연일 계속해서 네이버의 탑픽 이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속에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외국인에 이어서 기관 역시 제주반도체 함께 담아가고 있고요. 에코프로 머티 역시 MSCI 기대감 끊이지 않고 이어가고 있는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개인의 수급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주 한 주간 이 특징적으로 보자면 하루하루 매일매일 달랐던 섹터에 집중하기보다는 반도체와 2차 전지 종목 위주로 포진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함께 담아가는 모습이고요. 2차 전지 내에서는 삼성 SDI와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CS 기대감까지 함께 담았었던 LG전자까지 한 주간 담았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급 상황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 수급 통해서 우리 어떤 시장의 특징 함께 알아볼 수 있을까요? 고수님들 알려주시죠. 네, 오늘도 수급 특징 쭉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가운데 지수의 낙폭이 줄어들지 못하고 코스닥이 1% 넘는 1.2% 하락 그리고 코스피는 0.1%대 하락 흐름으로 돌아서서 좀 굳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재규 교수님, 오늘 뭐 수급적으로 약간 공백이 좀 보입니까? 네, 오늘 일단 그동안 계속해서 한 8거래일 가까이 연속적으로 매도가 나왔었던 외국인들이 선물해서 어느 정도 매수를 좀 해주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만 전반적으로 오늘도 이제 우리 시장이 강세다라고 보기보다는 테마성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후티 방공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 지금도 계속해서 속보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들이 제 생각엔 어떻게 보면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매크로적인 변수는 크게 아직까지는 요동이 없지만 그래도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를 사실 어떤 분석이 나오고 있냐면 미국 쪽에서 지금 이 중동 쪽에 대해서 신경 쓸 여력이 없다. 오히려 중국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도 크게 딴지를 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중동 쪽에서 확전이 될 가능성 굉장히 낮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란 쪽에서도 지금 내부적인 지지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갈등을 좀 더 확전시킬 가능성은 낮다라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그거와 좀 상관없이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테마적인 트레이딩 관점, 매매의 관점이라고 하더라도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바로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어떤 종목이죠? 지금 한솔 로지스틱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제 물류 쪽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해운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었고 이제 유가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중동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 한 번씩 변동성이 나왔는데 이 물류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이번에는 어느 정도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솔 로지스틱스 같은 경우 지난주에 굉장히 강하게 한번 움직임이 나왔
나왔다가 오늘도 이제 10%대의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이제 특징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네. 이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중동 쪽 같은 경우 이란 쪽에서 계속해서 이란과 미국의 대리전 성격을 계속해서 띠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뭐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라든지 예멘의 후티 반군 그리고 이제 레바논의 헤즈볼라라는 이런 무장 단체들이 있는데 여기서 계속해서 파열음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해운 관련주도 계속 보셔야 되고요. 유가 관련주들도 보셔야 되고 그리고 물류 관련주 이렇게 좀 체크를 해 보시면 그래도 시장의 변동성은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류 관련한 종목을 가지고 오셔서 그런데 박수호 교수님도 그 관점에서 물류 관련해서 CJ 대한통운을 네네. 가지고 오신 건가요? 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CJ 오늘은 약간 좀 약세를 보였지만 네. 사실 이재현 회장이 새해 들어서 CJ 그룹 회장이죠. 이재현 회장이 제일 먼저 다녀간 곳 딱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CJ 대한통운과 올리브영. 네, 그랬으니까 이거 하는 곳에 가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따져보면 야 여기 왜 갔는지가 그 오너의 행보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CJ 대한통운을 좀 찾아보시면 알리익스프레스 아시죠? 네. 그 중국에서 지금 굉장히 이제 지금 직구로 네.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네. 보통 이제 한국 거를 나갈 때 역직구, 중국에서 한국 들어올 때 직구라고 하는데 이 직구에 관련돼 있는 모든 그 물류를 지금 CJ 대한통운이 맡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중국 직구가 완전히 지금 뭐 대세이지 않습니까? 거의 뭐 워낙 또 쿠팡을 저렴하니까요. 위협하고 있다 이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량 측면에서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료 배송만 해도 뭐 1,000원만 해도 무료 배송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으니까 배송비나 나올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물량들을 중국에서 막대하게 쏟아붓고 있는데 거기에 수혜는 누가 받겠습니까? 결국 이제 그 수수료를 따박따박 받고 있는 CJ 대한통운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최근 3개월간의 주가 추이만 놓고 보시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 코로나 때도 생각해 보시면 CJ 대한통운 한참 올랐다가 코로나가 끝나면서 이제 택배 물량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알리익스프레스가 다시 되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 오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사실 최근에 워낙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 나름의 또 사업을 좀 하지 않습니까? 저도 CJ 대한통운과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데 그 담당 지역의 소장님이 압박을 좀 하시더라고요. 이거 물류가 좀 빨리 나가. 아니 제가 8년에 나가죠. 그래서 왜 그런 얘기를 하냐 그랬더니 본사에서 이거 이렇게 뭐 한 달에 뭐 몇천 박스 단위로 나간다라고 계약을 했으면은 더 빨리 좀 이렇게 나가게 해라. 이런 뭔가 실적에 네네. 대한 압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근데 주가도 좀 많이 올라서 네네네. 추가적인 상승, 주가 측면에서는 약간은 저는 조금 불안한데 뭐 실적이 받쳐준다면 더 오를 수 있겠죠. CJ 대한통운 혹시라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실까요? 없는 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종목은 우리 김장렬 교수님 어떤 종목 가지고 네, 오셨을까요? 저는 오늘 종목보다는 네. 그 이제 사실 CES, CES가 끝났기 때문에 네. 오늘 내일 정도에서 따라가기 참 쉽지 않은데 그래도 이제 온 디바이스 AI랄까 아니면 IP 관련되는 반도체 관련된 주식이 조정을 좀 받은 측면이 있는 주식들은 좀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 버티는 거는 우리나라 못 버티는 거는 미국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가 있고 우리는 그 정도가 없었단 말이에요. 파알로 알토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 비스무리한 것들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 SDS 같은 경우는 꾸준히 가는데 삼성 SDS. 예, 그 꾸준하죠. 근데 그거 관련되는 또 자회사 중에서 엠로라는 회사도 있고 엠로. 예, 좀 올라가는 게 관심 있을 볼만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종목 얘기 안 해주신다면 항상 종목 얘기를 해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디자인 하우스는 사실은 주가가 올라갈 때 따라가면 안 되는데 좀 조정을 받았는데 그래도 TSMC라든지 이런 그 회사하고의 관련성을 봤을 때는 그런 종목들도 괜찮은데 가온 칩스도 있습니다만은 가온 칩스 요새 좋죠. 에이지글랜드 같은 경우도 괜찮긴 해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거는 신규 상장됐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아하.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좀 애매하고요. 네. 내려갈 때가 있어요. 내려갈 때 철저히 분할 매수 접근을 하면은 가온칩스보다는 에이지글랜드가 TSMC의 그 밸류 체인 그 프로바이더 파트너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관심이 갈 수 있어서 네. 변동성을 즐기신다면은 에이지글랜드를 레이더 안에 넣어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요 관련한 뭐 AI 이런 얘기들은 잠시 후에 저희가 또 자세하게 나눠 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임순재 교수님. 네, 뭐 시장 전체적으로 좀 그 특히 2차 전지 뭐 관이 오늘 좀 뭐 지난주부터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뭐 일단 이 빠지는 이유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이제 그 SNE가 이제 SNE 리서치에서 11월까지의 이제 그 2차 전지 판매량을 지금 공개를 했습니다.
영향 때문에 좀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제 기존에는 뭐 저희가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렇게 하면 뭐 중국 기업들이 원체 강하기 때문에 뭐 그 차이는 좀 어느 정도 인정을 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네.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CATL이나 BYD의 그 이제 2차 전지 판매량이 지금 계속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업체들의 이제 시장 점유율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뭐 중국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라고는 뭐 대부분 다 아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데다가 지난주에 나온 것 중에 하나는 중국을 제외한 지역에 이제 시장 점유율이 나왔습니다. 내용을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1등이긴 맞습니다. 근데 시장 점유율이 27.7%고요. 2등을 하고 있는 CATL의 글로벌 점유율이 27.7%입니다. 그러니까 양사 간의 지금 차이가 0.1기가와트 아워 정도밖에 지금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격차가 축소가 됐고요. 아마 12월 달에는 뒤집힐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SK온이나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 점유율이 계속 지금 낮아지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관심 종목은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 조금 이따가 또 할긴 할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지금 이제 온디바이스 AI 관련돼서 지금 삼성전자가 이번 주에 S24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이제 뭐 AI 관련된 기능이 이제 첨부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언어 데이터를 공급하고 있는 프리토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뭐 프리토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뭐 AI 학습을 위한 이제 말 뭉치를 만드는 뭐 국내 최대 고유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와 관련돼서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뭐 지금 구글이나 아니면 뭐 다른 MS 같은 데서도 이런 이제 데이터와 관련된 공급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점 좀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두 분이 모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또 잠시 후에도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다시 한번 네 분의 종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장렬 고수 반도체 디자인하우스 쪽에 있어서의 관심 이야기하시면서 소프트웨어 쪽에 있어서의 기업들 다양하게 언급해 주셨고요. 박수호 고수의 CJ 대한통운, 임순재 고수의 플리토, 이재규 고수의 한솔 로지스틱스 확인해 봤습니다. 네, 오늘 장탑5 마지막 1위 주제 확인해 볼까요?